예, 김광진입니다. 어제 오늘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하는데요. 저희가 대한민국의 국무총리가 바라는 것은 시민의 삶과 함께하는 상식이 통하는 총리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틀간 이렇게 총리의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인식의 수준이 일반적인 시민이 생각하는 그 삶과는 좀 동떨어지는 것 같다. 그리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상식과는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리면 대한민국에 그러면 전관예우가 없습니까? 전관예우라는 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과거에는 이제 어떤 특정 지역에서 아니요, 지금요. 근무하다가 나온 그 사람을 그 사람에게 사건이 많이 몰리는 이런 것을 전관예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몰리지 않더라도 한 건도 비싼 것일 수 있고 그 사건에 대해서 소위 재량의 범위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퇴임한 것에 대한 일정 정도의 보상일 수도 있겠고 그러한 그것이 재판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을 만한 전관예우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는? 이제 그런 것이 전관예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상식이 잘못된 아주 과거의 상식을 살고 있습니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과거에 이제 전관예우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왔는데 이제 금년에는 자기 청에 근무하던 청에서 나간 지 얼마 안 된 변호사가 다시 그 사건을 맡게 되면 결국은 같이 근무한 사람들의 연을 이어가서 전관예우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관예우라고 하는 것을 아니, 현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판검사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인데 후보자께서도 부산 고검에서 퇴임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고검하고 부산지검하고 건물이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건물은 같은 건물에 있습니다. 같은 건물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퇴임하시고 고검 거는 불법이니까 지검 거 수임하시잖아요. 물론 합법입니다. 근데 과연 그 영향력이 없을까라고 하는 게 국민의 상식이거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그 상식과 후보자께서는 불법 행위는 아니다. 근데 국민의 생각과는 좀 다른 인식을 계속 말씀하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럼 다시 한번 좀 질문을 바꿔서 본인은 전관예우로서의 혜택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까? 없다고 자신하십니까?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다만 그러나 아니요, 대한민국 사회의 시스템이 그렇게 다 바뀌어 있다며. 그런 부분에 관해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전관예우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로 막아서 아예 사건 수임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개정안들이 후보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법조의 인맥이 좁습니다. 좁아서 바로 그때 하지 않더라도 몇 개월 만에 순환보직하고 다 동기들끼리 하는 것인데 선후배들이 있고 그 부서만 아니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국민 상식과는 좀 다른 것 같고요. 아직까지도 전관예우라는 게 존재하죠. 그러니까 대법관 나오시고 고검장 나오시고 하신 분들에게는 좀 비싸더라도 재판 비용을 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비단 단순하게 오래 근무를 하셨으니까 법률적 지식이 높다 이것만을 믿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걸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후보자를 총리 후보로 내정한 것이 과거의 적폐를 해소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적폐가 있으면 적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적폐가 이미 없다는 것으로 계속 말씀하시면 해소할 적폐가 없죠. 어떤 부분에 적폐가 있는가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현실적인 적폐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단호하게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되죠. 그렇지만 전에 공무원이었다는 이유로 그분이 다른 대한민국 재판의 소위 재량의 범위라고 하는 것이 있죠. 뭐라고 말씀하시는 재량의 범위. 아까 어떤 의원께서도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재량의 범위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적폐 아닙니까? 그게 전관예우라고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것이고요. 형법에 보면 이제 사건마다 정상이 있습니다. 그 정상을 참작해서 사건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합리적인 참작이죠. 그걸
불합리하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런 재반 정상을 시간이 얼마 참작해서 남지 뭘 처리하도록 않았는데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후보자께서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상식의 범위에 답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무슨 도덕적인 어떤 훈화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이런 정도일 것 같으면 그거에 맞춰서 좀 답을 주시면 좋겠는데 계속 원론에 대한 것만 반복적으로 말씀하셔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건데요. 다시 한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병역 부분 조금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저도 의학적인 전문가도 아니고 어떤 군사적인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러나 상식에 기반해서 궁금한 것이 이런 거죠. 단마짐이라고 하는 두드러기 이걸 가지고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의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실제 어떤 의학서적에 나오는 것처럼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병이다라고 나오는데 후보자는 아시는 것처럼 고등학교 때까지는 호국단의 연대장을 하셨고 2학년, 3학년 때는 탁구부 클럽 활동을 하셨어요. 근데 77년도부터 아팠다 그랬으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팠다, 대학 들어가서 아팠다 지금 이건데 그런다고 하더라도 아주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후보자의 대학교 생활의 생활기록만 봐도 민법 점수보다 학기별로 전부 다 교련 점수가 더 높으신 분이거든요. 일상생활에 그 체력이라고, 그 운동이나 움직임 자체가 어려울 정도의 생활은 아니다라고 하는 판단이 상식적으로 드는 것이고 이게 지금 수준으로 보면 공익근무나 이 정도라면 이해할 수 있는데 면제 정도의 수준일 때 과연 그럴까라고 하는 그 상식에 대한 질문을 계속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입증을 국민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수준으로 한번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인데 어제 오늘 이틀의 시간이 다 지나가는 상황이 됐지만 아직도 그것이 해결되지 못하는 것은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후보자. 입증 방법은 이를테면 병적기록부가 명백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위조된 거나 이렇게 허위가 아니라면 그것이 또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더 명백한 증거는 제가 진료받은 기록들인데 그 기록을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 그건 당장 그 병원에 조회 보셔도 되고요. 제가 많은 노력을 했는데 병원의 답이 보존기간이 10년이 지나면 폐기를 한다. 그래서 그걸 구하지 못한 것뿐입니다. 근데 폐기할 수 없기 때문에 드리지 못하는 것인데 그걸 입증을 못했다,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참 답답합니다. 다만 어쨌거나 이런저런 걸 떠나서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군 피하지 못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늘 그렇게 국민들에게 빚진 마음을 갖고 살고 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유념해서 좀 더 섬김에 많이 돕는 이런 것들을 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김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